명언 속 인생. 막스 플랑크. 과학은 한 번에 한 장르씩씩 발전한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세기 물리학을 완전히 바꾼 남자가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씨앗을 심은 사람.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부른 사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숨이 막힙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출산 중 잃었습니다. 집이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또 다른 아들이 처형당했습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막스 플랑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한 번에 한 장르씩씩 발전한다.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장례식으로 채워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58년 4월 23일 독일 킬에서 막스 카를 에른스트 루트비 플랑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법학 교수였습니다. 집안은 학문과 엄격함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음악도 사랑했습니다. 피아노를 잘 쳤고 오르간도 연주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물리학을 공부하겠다고 하자 위넨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이미 완성된 학문입니다. 새로 발견할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플랑크는 물리학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겸손한 출발이 훗날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위넨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물리학계가 풀지 못한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체 복사 문제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물체가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플랑크는 이 문제에 1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1900년 10월 19일 플랑크는 학회에서 새로운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방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덩어리를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랑크 자신이 이 발견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존 물리학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으니까요. 플랑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 하지 않았는데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플랑크의 발견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연구에 영향을 줬습니다. 닐스 보어의 원자 모델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이어졌습니다. 플랑크 상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모든 물리학 교과서에 남아 있습니다. 1918년 플랑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플랑크의 삶은 이미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과학이 그에게 영광을 줬지만 삶은 그에게 다른 것을 줬습니다. 플랑크의 삶에서 상실이 시작된 것은 일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마리는 190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카를, 둘째 아들 에르빈, 쌍둥이 딸 그레테와 엠마.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916년 첫째 아들 카를이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플랑크는 이 소식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쌍둥이 딸 그레테가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2년 뒤 또 다른 쌍둥이 딸 엠마도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레테의 남편과 재혼했다가 그 딸도 출산 중 잃은 것이었습니다. 플랑크는 4명의 자녀 중 3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아내 마르가와 재혼했습니다.
아들 헤르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의 아들 에르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르빈, 플랑크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그 이름이 또 다른 비극이 됩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나치 정권이 유대인 과학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랑크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쫓겨났습니다. 플랑크는 히틀러와 직접 만났습니다. 유대인 과학자들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과학자들을 추방하면 독일 과학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히틀러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쏟아냈습니다. 플랑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플랑크는 나치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훗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랑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독일 과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길이다. 체제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들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에르빈 플랑크는 아버지와 달리 나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독일 장교들이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발키리 작전이라 불리는 폭탄 테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암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에르빈 플랑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르빈은 직접 폭탄을 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음모를 알고 있었고 가담한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게슈타포에게 넘겨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히틀러에게 직접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평생 독일을 위해 과학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1월 23일 에르빈 플랑크는 처형됐습니다. 막스 플랑크의 나이 86이었습니다. 86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하지만 그 조금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연합군의 폭격이 독일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플랑크의 집도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평생 모은 원고들, 연구 자료들이 불탔습니다. 86의 노인이 폐허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선이 다가오자 플랑크는 숲으로 피신했습니다. 야외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군이 그를 발견했을 때 플랑크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미군 장교가 플랑크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를 그 폐허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플랑크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플랑크에게 돌아갈 것이 없었습니다. 첫 아내, 세 자녀, 집 원고, 에르빈,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과학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88배 노인이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독일 물리학회를 재건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한 번에 한 장래씩씩 발전한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새로운 과학적 진실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 혁명적인 생각은 설득이 아니라 세대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냉정하고 쓸쓸한 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알면 더 무겁게 들립니다. 플랑크 자신의 삶도 장례식으로 점철됐습니다. 아내, 아들, 딸들. 그 상실들 속에서도 플랑크는 과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랑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학은 신에 대한 의문에 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문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아들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이 과학이 신을 증명하지는 못해도 더 깊이 질문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플랑크가 평생 과학을 붙잡은 이유였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깊은 질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과학은 그 질문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1947년 10월 4일, 막스 플랑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9세, 괴팅겐의 한 병원에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막스 카를 에른스트 루트비 플랑크. 그리고 그 아래 플랑크 상수의 값이 새겨져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플랑크는 4명의 자녀 중 3명을 잃었습니다. 집도, 원고도,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잃었든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플랑크가 보여줬듯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